저희들이 그 우버에 관련돼 가지고 2015년도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쫓아낸 지가 철퇴를 맞은 지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애블통원, 플러스, 럭시 이런 업체들이 우버 세어 등에 나와가지고 지금 가입자 수를 보니까 약 플러스가 75만 명, 럭시가 78만 명, 운행 건수로 보면은 플러스가 370만 건, 럭시가 약 400만 건의 영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가 나 혼자 먹기도 배가 고파요. 빵이 적어가지고 힘듭니다. 이걸 쪼개 먹자고 이렇게 덤비는 우리는 자 보십시다. 택시를 하려면은 우선 자격시험 봐야죠. 법인 택시 가서 또 3년 유사고 해서 경력 쌓아야죠. 사업용 차량 운전 정밀 신규검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범죄 경력 사전 조회 다 받아야 됩니다. 수시로 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상 택시 발전법상 각종 제재,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택시 자격정지 등 이런 각종 제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단속은 어쩝니까? 문흥원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택시들은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서 정말 신음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또 이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종합보험은 당연히 의무합니다. 각종 세금 철저히 내야 됩니다. 부가세, 소득세, 과태료 등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모든 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데 특히 또 면허를 받아서 저희들이 면허 제도에 맞춰가지고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들이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할 것처럼 오늘 토론에 물론 안기정 박사님이나 여러분들 참 정말 고맙고 우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뉘앙스가 자꾸만 불법 앱 택시 앱 자가용들이 이 침투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리 영업용이 카풀을 하는 부분 또 합승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청을 시는 조합원님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81조 1항만 안전하게 없애주고 지금 현재 운전을 한 사람한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알선을 한 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한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 해서 벌금 내렸습니다. 그렇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원망을 듣고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알선 업자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출근 시간에 저희들이 자가용 함께 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버나 프로스가 럭시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침을 흘리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50억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해서 하니까 그거 철회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까지 우리 택시를 이용해서 자기들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충분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얻고 자기 사업 목적을 이루어가면서도 지금 우리를 죽이는 럭시를 252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카카오도 이거 첫태를 한번 맞아야 될 사업자예요. 어디다가 두고 인수했나? 예, 국회나 입법부에서 나오셨지만 저희들이 국회 정부 등의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16년도 6월부터 여객 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 및 규제 개선을 강력히 권해졌습니다.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행위 근절 개선 건의를 9월달에는 국토부에 또 했습니다. 또 10월달에 또 택시 노사단체 공동명의를 권해졌습니다. 11월 9일에는 우리 단체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11월 21일에는 카풀 영업행위 근절 촉구 결의대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는데 카풀하고 제가 인연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또 토론자로 나와서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버가 플러스 럭시드를 통해 카풀을 표방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 악성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업을 포장하면서 현재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하여 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알선하여 상당한 수입을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급차를 빼서 이 포르쉐나 럭시에 가입을 해서 잠깐 손님 몇 분 태워가지고 그 보급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차를 막 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헤어택시라는 거에 또 나왔어요. 그야말로 조그만 소형차에다가 밤에 그 강남 쪽에서 업소에 나가는 그 여자들을 이렇게 위장으로 태워다 주는 그런 택시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업계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카풀앱도 공유경제나 4차 산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특정 업체, 특정 자본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객운송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카풀앱은 진짜 허울뿐인 경유 경쟁이며 거래 자본의 이익 추구가 목적인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지금 대리운전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을 보면 업체를 벌려는 사람만 수수비 20% 뛰하고 떼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런 사람들 항상 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소위 공유 경제를 앞세운 몇몇 거래 자본이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형태로서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테두리를 국가의 성장 조회로 치부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이 규제하는 것을 카풀업자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기본 질서는 항상 지켜지는 가운데 사회든 가정이든 그 질서 속에서 돌아가야만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유택시 쪽에서 많은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에 노원경찰서가 카풀앱 업체인 럭시를 압수수색을 하여 하루 2인 이상 운행하거나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드라이버 80여 명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이들 피의자 대부분이 이게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지 적법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이런 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뭔가 홍보돼야 되겠고 특히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잠재적인 그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 안전망이 미흡해지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 번호, 이름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과거 범죄 경력을 알 수 없어 주 이용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잠재적 범죄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안전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다른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에 보면 사업용 차량이 영업원금수 나오게 되면 보험 처리 안 됩니다. 국내 보험사 역시 카풀 서비스를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간주하여 교통사고, 상해 또는 강력 범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이에 일부 업체는 자체적인 피해 보상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제 보상 금액은 턱없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플러스의 경우 자동차 사고 상해 시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강력범죄 피해 시에는 전치 4주 이상 혹은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고작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 시 미보상할 수밖에 없고 보험 사기 유혹 등으로 가장 간단히 좀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거 더 합시오. 그리고 카풀앱은 서울뿐인 그 신기술로 국내 카풀앱을 보면은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신기술입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카프랩에서 프로그램들 1, 2억까지는 아주 잘 된 거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 저희 택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국토부에다 이런 데 수없이 건의해서도 그 경고장 하나 날리면 맙니다. 24시간 하는 것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다 후속 조치 뭘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만 수없는 그 가입자를 양상하고 400만 건, 500만 건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국토부나 이 단속기관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그냥 앉아서 당하는 입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24시간 영업하는 거, 또 카풀앱이 자가용이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도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절대 비사무용 차량이 유상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개인 택시 전체 조합원의 뜻이라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장은 저 유상운송법 81조 알선이 도입이 됩니다.